자주 그냥 봐가지고 감을 익히십시오. 너무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현정씨 이거 책 나중에 이것도 이거 부산에 나와요. 네, 부산에 나놨고. 책 하나 더 나면 되고. 지금 부산에서 지금 그 시작을 하는데, 누나 내 떡볶이 쓴 거 못 보지? 나도 나이가 있어야 떡볶이 써. 떡볶이 써. 떡볶이 써야 돼. 근데 오늘이 부산의 거이지만,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산에서 188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터지 본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이고, 오늘 부산에 아까 전에 현정씨, 승훈씨 문제 올린 거 있잖아. 그 5-6문제도 올려가지고, 일단 올린다라고. 나 답은 내가 보고 내가 달 거니까. 달고. 지금 법령에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필요하면은 내일이라도 서울에 오면 되는 거고, 각 지역에 강의를 할 거니까. 법령이 약한 사람은 1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화물 기출 해설서 있잖아요. 1차요. 법령이 약한 사람은 68페이지, 그러니까 102회부터가 되어 있습니다. 102회부터 강의가 되어 있거든요. 유튜브에 102회입니다. 88회도 있고 막 그렇네. 88회, 87, 88. 현정씨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2, 103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컴퓨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147, 148. 이때는 법을 좀 순서대로 일치한다고 했어요. 이거 꼭 좀 법에 약한 사람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고 듣고 이게 그걸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부산의 강의를 하고 나서 좀 더 깊이 이거는 고등학교 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고 편집을 못했습니다. 바코드까지 다 받았는데 편집을 못하고 지금 있으니까 밖에 그 책 한번 주고. 내가 볼 때 이 책이지만 이 책하고는 1페이지 차이 납니다. 1페이지가 차이 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강주 강의가 181회부터 올려놨습니다. 181회부터 187까지가 있으니까 보고, 김용희도 8월 달 좀 지나고 나면은 여름이 되면 책을 보고 다시 분석하고 예상을 할 겁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2차 서술형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좀 2, 3회를 풀고 왔지? 풀으라고 올리더만 카페. 카톡인가. 풀어가고 오면은 자기가 한 거, 부산 코너에 찍어 올려요. 왜냐, 연습을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8월, 9월 한 중순 되고 나면 이게 나갈 겁니다. 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전국적으로 1회를 풀으라고 하면 1회를 풀어보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니. 이거 말고도 2차 코너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5회가 더 있습니다. 5회가. 그러니까 25회가 있는 겁니다. 작년 3회 문제와, 물론 이 책에도 수험서에도 있습니다. 수험서는 제가 유튜브 공지가 되어 있을 때는 안 보십니다. 오늘은 일반 시중에 수험서가 편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가는데 페이지는 불러드릴 테니까 하시는 거 알아서 하시고, 제가 그 수험서 강의해 주는 건 아니니까 좀 말 잘못했다고는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수험서가 잘 됐다고 얘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해드린 거니까 그거 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산에 오면서 건조품에 대해서 강의한 거는 통신대 교재입니다. 이거 말고도 고등학교 책이라든지 영예 교수라든지 전문서적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지적인 수준이 좀 딸려가지고 많이 이해가 안 되지만, 9월, 10월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시간이 나면은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까지 살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김용혜 혼자만 고민하면 되니까 나머지들은 기본 얘기를, 기본적인 걸 먼저 하십시오. 일단 2차 준비를 법령 20점에서 25점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유통법 10점에서 15점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40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수험서 425페이지부터 480페이지 나갑니다. 물론 다운 카페에
유튜브, 페이스북 김용의 강의 자료에 6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들은 사람 알 겁니다. 6가지가 특산물부터 수산물 가공 후에 서류 검사, 간등 검사, 생밀 검사 그걸 이 책은 정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포준 고객이 지금 2차에서는 안 나왔지만 올해 1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준 고객 보면은 뭐 3kg, 5kg, 10kg, 15kg, 20kg가 되는 것은 물론 문어와 전어입니다. 저번에 강의 187회 볼 때 181회죠. 제가 민어라고 말은 했더니 초기에. 근데 뒤에는 문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암기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분고 58 개띠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띠 맞죠? 58. 대분고 58 개띠가 문상을 문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상가를 갈랍니다. 그러니까 개띠가 개띠가 문상을 위합니다. 부조금 7만원을 내기 위해서 문전에서 모여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대구, 붕어, 붕장어, 고등어는 5하고 8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조금, 부새와 조기와 금이 뭔지 모르겠다. 이 7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어하고 전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3, 5, 10, 15, 25가 들어갑니다. 올해 이게 기본이 뭐냐? 50kg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 20, 25가 아니고 20. 20. 네. 오케이. 20입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나왔는데 50이 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왔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대분고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오늘 하고 나면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으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놓을 때 놓을 줄 알았는데 안 놓았습니다. 그런데 1차 때가 먼저 놓은 겁니다. 1차가. 1차. 그럼 올해는 2차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할 때 문전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민전회라고 안 외웠다는 겁니다. 말이 헛나갔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그 현정씨 얘기 듣고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민전회를 했더라고. 민원문전회. 네. 나중에 보니까 문어로 했더라고. 이렇게 외웠어. 예. 자, 42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준 구객입니다. 수산물 포준 구객이라는 것은 법 5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법 5조에 보면은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등등등등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포준 구객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보면은 35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5조입니다. 5조에 보면 포준 구객, 농림축산물이나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물, 축산물 제외한다.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포장과 등급 구객, 포준 구객이라고 한다 하나고 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포준 구객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준 구객을 정했으면은 가능하면은 이 고시에 따라서 정리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했죠. 이게 지금 188회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다른 거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무성했는데, 8월 11일입니다. 법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체계를 읽어보고 여기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할 때도 강의 들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령이라는 것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것은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각부 장관이 하고 있는 시행구칙입니다. 구칙입니다. 앞에 쓸 때는 항상 두 줄 쓰고요. 법률 조례. 그러니까 요거를 위임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헌법, 법률, 조례, 그리고 나서 구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칙을 볼 때도 헌법상 구칙이 있습니다. 헌법상 구칙이 있습니다. 헌법상 구칙은 국회 구칙이 있고요.
상권 분리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 구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칙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밑에 지방자치 조례가 있습니다. 너무 조례를 조약을 해야겠네요. 저도 헷갈려 버렸는데 조약입니다. 국제조약입니다. 국제조약입니다. 헌법 6조인가 따라가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례입니다. 지방자치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 구칙이 있습니다. 말은 똑같지만 이 구칙과 이 구칙은 하늘과 땅입니다. 얘는 헌법에 구성이기 때문에 법령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조례 구칙은 지자체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법률을 하지만 법률, 조약, 구칙을 합해가지고 법령이란 말을 씁니다. 법령. 자, 이 법 체계를 만드는 사람이 켈젠입니다. 독일 학자 켈젠인데 법 실증교육입니다. 이 법에서는 위에서 이렇게는 내려옵니다. 우리 밑에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위임이라는 겁니다. 위임. 대등강의는 위탁이고 위임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여기에 고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밑에 지침이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정 공무원에 어떻게 해달라는 안 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걸렸을 때는, 소송이 걸려가지고 국민하고 소송이 걸렸을 때는 대법원에서 대통령, 시행령까지만 포로를 인정합니다. 일단은. 물론 1차가 됐을 때는 시행구칙까지 가겠지만 위임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시행구칙도 보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18부 현재로 각부 장관이 시행구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부 장관이 아닌 국립수산물 군지관리원 원장 같은 분들은 각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밑에 각부 장관이라든지 총리에 따라서, 총리령에 따라서 고시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총리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물론 각부 장관령하고 대통령 밑에 총리하고는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해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법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법을 볼 때 위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임이란 말이 있는데, 위임은 법률, 헌법 60조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국회에서. 그러면은 법률에서는 이 법률 A라는 법률이 있으면은 그 안에 범위를 정합니다.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런 큰 대강을 정해놨고, 이 범위 안에는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구칙이라든지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이게 위임입니다. 법규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행령, 대통령 같으면은 얘가 여기서 받은 만큼만 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위법입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에서도 이만큼 범위를 정해가지고 또 내릴 겁니다. 이만큼. 이 안에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치가 되죠. 일치가 돼야 A 법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률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다 법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농수산물 관련 법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관계되니까 위임을 계속 받았으니까 밑에다 여기다 또 이만큼 고시로 위임을 또 시키겠죠. 그래서 고시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체계만 잡으시고, 그래서 고시를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 법령은 농수산물 법률 5조에서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고시까지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때 행정행위를 합니다. 행정행위, 공무원 행위라고 하면 액션을 일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의 국민을 위해서, 대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민들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때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요, 신고를 받아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요, 면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보는 용어들이죠. 면허는 특허입니다. 그리고 또 인가가 있습니다. 인가도 역시 특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허가는 자연적 권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행정법 이론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국민이 신고를 하자마자 자족적, 자기 완결적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무원이 액션을
플러스 보완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수산 일반부에는 신고가 자족적 신고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매너는 특허고, 매너가 특허고 우리가 노는 거 매너가 특허지만 아까 전에 농수산법에서 뭐니까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특허입니다. 지리적, 그러니까 14조 특산물, 그리고 32조 지리적 포식, 지리적 권리 인정하는 게 있잖아. 이게 다 특허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 농수산물법에 각종 그 특산물에 대한 품질 인정기관이 있죠. 인정기관 그런 사람들을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품질 인정기관, 그리고 검사기관, 그리고 검정기관, 또는 검사관, 그러니까 이제 검사 좀 뭐 이렇게 시설관인가 이거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품질 인정기관, 검사기관, 검정기관,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올해 사회가 놓아가지고 수산물 품질관리사 법인을 만들더라도 역시 사단법인이지만 인가를 받습니다. 법인은. 자, 이런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매너는 특허란 개념은 인가가 문제입니다. 인가가. 그래서 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인가를 빼면은 얘도 인가를 특허 주는 거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보는데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걸립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이 돼야 해수부 장관이든 국립해수부 장관이든 또는 관세청이든 또는 뭐 어디 국가기관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지금 법을 앞으로 이 볼 때 인가에 놓았을 때는 기본 조건 1번 인원이 몇 명, 2번 시설이 몇 명, 3번 자본이 몇 명 등등등등 놓을 겁니다. 이 기본 조건입니다. 맞죠? 그리고 인가를 두 개 합해야 인가가 나오지만 이 기본 조건을 하고 국가기관에 인가하는 행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라든지 시설에서 허위가 되면 무조건 나중에 사후에 그 인가가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날아가죠. 이 기본 조건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별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기관에서 인가를 해주더라도 업무를 보는데 업무가 주의를 줄 수 있고 행정처분을 줄 수 있고 몇 번 반복했을 때는 인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받을 때 기본 조건에서 어긋나면 나중에 사후에 적발이 됐을 때는 무조건 그 인가는 취소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얘기된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나중에 걸렸을 때도 기본 조건에 뭐 하자가 있을 때 소송은 기본 조건이 소송물 대상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인가할 때 공무원이 돈을 묻고 인가를 했었으면 이게 대상이 인가기관입니다. 이 대상은 국가기관에 대한 소송물입니다. 얘와 얘는 별개입니다. 이 조건이 안 되면 이 조건은 안 되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 정도만 하십시오. 행정법의 얘기지만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제 법령에 대해서는 이런 체계로 해가지고 오늘 진도를 못 나가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수산물 포중 구격, 구격 같으면은 우리가 뭐라 할까요? 포중 구격을 합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고 인가입니다. 인가도 아닙니다. 근데 뭘까요?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연적 회복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포중구격입니다. 얘는 국민의 기본입니다. 국민의 기본입니다. 국민의 기본을 여기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상품의 호일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 포장구역, 등급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상품의 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포장구역, 등급구역을 합니다. 제한을 드렸죠. 원래는 자, 국민의 물건을 팔고 가공해가지고 파는 거는 내 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는 국민의 안정성, 타인의 안정성,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포장 고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허가에서 올라온 겁니다. 5조가.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제한을 낸 거죠. 그래서 정 빼면 5조는 법에서 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용어로 등록이라든지 또는 포장고객 등록해라든지 이런 말을 쓰겠죠. 그렇게 들어간다면. 다만 수산물 포장고객은 아까 말대로 고시니까 시행구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5조에서 왔고, 만드는 것은 처음에 국민은 내가 뭐 고기를 잡았어. 마음대로 팔아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 국민의 안전의 문제고, 그리고 유통효율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등급 고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구성이 들어온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그 정도 해가지고 법령은 일단 법체계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목적이 이제 그런 식이고요. 목적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2차로 놓은다면 어떻게 적을까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정의입니다. 정의. 밑에 정의 보면 포장고객, 보험, 포장고객, 등급고객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포장고객과 등급고객이 있는데 이 용어는 항상 외우십시오. 물론 김용의 2차는 포장고객, 등급고객 였는 게 시험이었지만 지금은 거래 단위 뭐 이래가지고 포장국 거래 단위 등등등등이다. 등급고객은 크경대에 따라 가지고 특상 보통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래 단위 밑에 있고요. 마리수고요. 포장 지수, 급포장, 속포장. 그리고 이제 급포장, 소포장. 소포장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급포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이 얘기하고, 누님, 소포장의 지금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포장 뭡니까? 박형은 지금 거래징을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포장국에서 얘기하는 소포장하고 누나 뭐랬어 제가? 누나 뭐랬냐고? 소포장. 겉포장. 소포장이 지금 누나 뭐라 알고 있어? 여기는 뭐라고 했어? 집중하세요. 강의를 안 보내서 다음에 던다 하던거. 여기 이제 소포장, 겉포장 이렇게 돼 있다. 한 예를 들면. 예를 안 들었는데. 지금 누나 소포장이 있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포장하고 다르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만약 이게 담당식으로 빵꾸용으로 놓으면 틀렸다는 얘기야. 누나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낸다. 문제를 내봅시다. 소포장이란 그저 수산물의 그저 전처리 과정에서 그레이징에 대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소포장이라 한다. 맞잖아. 근데 물어볼 게 뭐냐? 수산물 포장 고객에 관한 고시의 정의를 물어본 거야. 그럼 틀리지? 자, 적어놨어요. 틀립니다. 여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떻고 이런 말을 했고요. 다 틀립니다. 옆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장에서 속포장하고 다르다. 그렇게 적어놔십시오. 일반 속포장하고 다르네요. 그레이징하고도 대치되는데 그레이징이 분무법하고 침지법이 우리 저 시험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시작할 때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단닥식입니다. 단닥식 빵꾸로 놓으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포장 지수란 바깥쪽에 안쪽이 아닙니다. 길이, 넓이, 높이를 말한다. 5번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고민 안 하고 있다가 보면은 안쪽에 길이, 넓이, 높이. 길이, 넓이, 높이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바깥쪽, 안쪽이 구분 안 해버리면은 X가 돼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2차 공부할 때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근데 이게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학교 다닐 적에 배울 적에 가로 세로 높이로 배웠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렇네. 예. 근데 이게 포장지수는 이렇게 길이, 넓이, 높이 얘네다가 가로 세로 높이 해도 관계 없는 건지. 틀리지. 다른 거예요? 아니 지금 얘는 법 구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말을 하나라도 이러면 다르지. 같이 용어를 같이 써야 되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시험은 상식하고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가로 높이 세로가 우리가 썼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높이는 한국말인데 가로 세로는 한자잖아. 그래서 지금 표준말로 길이 넓이로 바꾼 거야. 우리 한국말로. 아 그래요? 어. 가로세 뭐야? 외국인가? 내그 뭐야? 가로 세로는 한자야. 한자예요? 예. 어. 나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오늘 저희가 그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보여줄게. 내가 이거 알면 내가 끝나고 내가 저 커피 사줄게. 나 지금 그것도 다음에 지금 해주려고 하려고. 그럼 문제가 가로 세로 나오면 틀려요. 틀리잖아요. 지금 틀리잖아요. 그럼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말은 틀리잖아. 아, 난 누나 참. 누나 적을 때 이렇게 안 하면은 가로 세로로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적으로 배울 때 가로세 저도 그리 적어. 그럼 틀리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물어볼 때는 수산물 보증국의 국립수산물분지관리원 고시 구정에 따라서 이렇게 냈을 거라는 얘기야. 앞에 그래 그 전제 조건이 있더만 문제가. 당연하지. 그게 아까 말대로 법 체계를 얘기한 게 법에 근거를 내가지고 지금 우리는 법을 배우는 거지. 법을 배우는 거지. 법이 아닌 어떤 그걸 하면 안 돼요. 식품공제 같은 거는 진짜 소송 걸고 이제 함부로 잘못해서 열면은요. 그러면 뭐 식품공제는 공부하는 사람, 업무하는 사람 위주로 시험을 봐야지. 왜 일반한테 개방을 해?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더라도 예의상 틀리는 문제는 서른 문제는 이해간다는 거예요. 서른 문제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먹고 그런 식으로 뭐 장년식으로 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올해 같으면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출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올해 상기 떨어지가 시험 보는 사람들도 그냥 악이 받쳐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정하면은 만약에 가로 세로 해가 높이 하더라도 아마 답은 저 같으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괜히 또 이게 팔아주는 거 같네. 팔아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필수적으로 보면은 쓰는 그 식품 8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적어봐. 야, 성훈이 적을 수 있어? 8가지. 안 보인다, 씨. 안 보인다. 8가지 있는데. 아, 여기 있네. 봐봐요. 나트륨, 영양정보입니다. 적으세요. 요오십시오, 앞으로. 8가지입니다.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이 지금 3개나 있습니다.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질, 맞나? 8개 맞죠? 다시.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그리고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지방이 3개입니다. 콜레스테롤, 단백질 합해서 칼로리가 170이 되어 있고 영양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비타민 A, B 같은 거는 옅든 안 옅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이해갔습니까? 현정씨 다 적었어? 그럼 여기서 콜레스테롤이 있어. 콜레스테롤을 방지하는 게 뭐야? 눈이 콜레스테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기능식품이 뭐예요? 그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다른데 자기 성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뭉치고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 EPA나 DH를 먹으면은 옆에 있는 그 혈관에 지방을 자기한테 땡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없애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2차 할 때는 연관시켜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8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한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지금 용어 얘기는 왔는데 용어 한 몇 개. 이거 맞추면은 세 개 중에 용어 2개 맞추면은 야, 성훈아. 네. 니 다음에 시험 되고 나서 나한테 뭐 얘기하면 내가 하나 사줄게. 감마른치, 엄마른치. 이러면 좀 알겠다.
훈연 마른치. 골 마른치. 한국말로 바꿔보세요. 간 마른치. 뭐야? 자, 간 마른치. 많이 높지 연 마른치. 조미 마른치. 아, 예, 연 아닙니다. 은입니다. 은 마른치입니다. 간 마른치는 조미 마른치고 간 마른치가 조미 마른치. 하여튼 뭐 그냥 뭐 답이야 뭐 적을 수 있으니까. 자, 은 마른치. 그리고 훈연 마른치. 골 마른치. 골 때리는 겁니다. 골 마른치. 않아요. 에? 혜진씨입니까? 아예 안 여기도 좀 앉으세요. 맞아요. 마른치. 혜진씨 앉아가지고 저 강의 들어요. 지금 한 30분 더 해야 돼. 자, 집중. 자, 이거요. 골 마른치 뭡니까? 골 마른치. 혜진씨 앉아요. 앉아가 들어요. 들으면 할 거예요. 자유. 자, 마른치. 은 마른치. 그 나한테 부탁할 상이 안 되지, 이제. 동태 마른치. 그치? 얼린 마른치. 얼랐는데. 올라왔지. 얼린 마른치. 그리고 다른 말로. 동태. 동결. 동결. 자, 냉동. 이 시험 때도 나한테 튼 거야. 자, 이게 지금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대학 교재가. 마른치가 동금품입니다. 동결. 동금. 동금품입니다. 동금품. 동금품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기 때문에 성합니다. 이게 작년에 그 신문기의 1차죠. 간 마른치는요. 소금품. 연금품입니다. 소금품 아니에요. 연- 연금품입니다. 연- 품위를 쓰더라고 대학 교수가. 적으세요. 지금 적어요. 요거요. 이게 지금 옆에는 적은 시험은 오겠지만 이렇게 교수들은 쓰는 거예요. 훈연 마른치는 이게 훈연품입니다. 훈연 금품이란 말을 씁니다. 대학 교수는. 금품도 쓰고요. 골 마른치는 골 때리죠. 골이 어디 있어요? 잘못 적었나? 아, 골이 아닙니다. 꽃입니다. 꽃. 이게 뭔데? 곧. 그거는 모르잖아. 이게 소금품입니다. 소금품. 그대로 말리는 거. 이해 갔죠?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말로 바꾸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간이 혜진씨가 지금 빨리 온 거죠? 아예. 예. 빨리 온 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네. 자, 그거 합니다. 아, 잠깐만요. 혜진씨 내가 이거 자료 줄게. 좀 읽어보세요. 자료를 내가 제안한 것까지 해가지고 다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표준말로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길이, 너비, 높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고 이거 구성을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단입니다. 고시에 따라 3조입니다. 자, 거래단 3조에 보면 표준거래는 이게 요번에 놓은 겁니다. 기본으로 한다.